여기가 우리 집. 여기 이렇게 레싱턴 파크 매디슨 이 사이, 그리고 스트리트로는 여기 한 55에서 60 사이 이쯤 어디인가. It's a two-bedroom condo. 이게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방 2개 있고 거실 있고 화장실 2개 있는 뭐 아파트 정도로. 제가 곧 설명도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Zillow라는 미국 부동산 매매 사이트에서 two-bedroom condo 기준으로 이제 리스팅된 이제 아파트들인데, 이 사이트는 정말 한번 들어가면 헤어날 수 없는 이 마력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사지도 않을 집을 계속 클릭하고 구경하게 만드는. 자, 이제 부동산, 사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딜에 있어서 이 매매를 완료한 시점을 closing이라고 해요. 이 매입 대금을 지급 완료한 시점을. 뉴욕은 사실 사람들이 미국 집 하면 생각하는 그 single family homes가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라 이제 한국처럼 아파트 같은 거는 그걸 condo라고 하거든요. I closed on my condo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closing한 시점은 올해 봄이었고, 이게 연초에 금리가 엄청 올라가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때부터 너무 조급해져서 이제 얼른 클로징을 하고 이사는 여름에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뉴욕 부동산 관련 이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게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대도시만 떨어지고 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 미국 주택 가격은 아주 급상승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뉴욕 집값 떨어지는 거 보고 지금이 살 타이밍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 LTV에 대해서 말하다가 제가 한국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한국 부동산 규제 정책 보고 아니 이게 무슨 공산주의가 따로 없다고 표현을 했다가, 그때 아주 온갖 짱욕을 다 얻어먹었었는데 아무튼 그로부터 한 1년 반이 지났네요 벌써.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랜 이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이사 다녔거든요. 내 집이 생겼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100% 내 집은 아니고, 사실 여기 이렇게까지 여기가 현관이거든요. 그럼 뭐 한 이 정도? 여기 이 정도까지가 내 집이고요. My equity. 그리고 나머지 이 거실, 그리고 방 2개, 여기 그리고 화장실 2개까지는 JP모건 체이스 은행 거예요. 80% 대출을 받았거든요. LTV 80, 그리고 모기지율은 3%로 받았었어요. 미국은 집 살 때 웬만한 집은 다 LTV 80 이상은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아름다운.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벌써 제 성향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주식에 있어서도 이 레버리지를 쓰는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집 샀다고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할 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미국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금리, 모기지율,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뉴욕 아파트 매입을 결정한 이유가, 일단 뉴욕 집값이 처음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금리가 너무 낮아서였어요. 자, 이 차트를 보면 미국 평균 30년 모기지율, 이제 고정금리 기준으로 이제 모기지율 차트인데, 작년 이맘때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율이 3%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주변에 집 산 지 좀 몇 년 된 친구들은 전부 다 이게 mortgage refinancing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빌렸던 그 높은 이자율에서 이제 모기지율이 너무 낮아지니까 그 낮은 이자로 대체하는 걸 리파이라고 하는데, 다들 거의 한 2.7%대 리파이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진짜 부자들, 이 뉴욕 맨하탄에 보면 이 Billionaires Row라고 해서 이 맨하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센트럴파크 기준으로 이 주변 거의 수백 million dollars 호가하는 센트럴파크 주변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를 다 거의 무슨 LTV 92%대 대출 금리로, 뭐 거의 공짜 수준으로 대출을 받아서 쓸어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근데 지금 금리를 보면은 오히려 제가 클로징 했을 때보다 모기지율이 더 낮아요. 뭐 물론 그때에 비해서 집값이 더 올랐으니까 뭐 그래도 그때 산 게 더 나았지만, 아무튼 지금 금리가 더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지금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테이퍼링, 이 자산 매입 축소도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이제 예상되는 시점에서 지금부터는 모기지율이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가 이제 전망이고요.
컨센서스고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 mortgage volume을 보면요. 올해 2021년 이미 최고치를 찍었지만 내년 2022년, 2023년에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들 지금 미국 전국적으로 이 housing shortage 문제가 굉장히 커서 공급되는 주택 대비 이제 수요가 좀 폭발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을 사야 하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점점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안 그래도 공급 부족이라서 이제 웬만한 지역은 매물로 나오자마자 bidding war가 시작되고 그래서 바이어들은 거의 레버리지가 없는 sellers market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모기지율을 볼 때는요. 이게 뭐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에 대한 이제 감을 잡을 때 10-year treasury 미국 10년물 장기채 국제금리를 이제 벤치마크로 했을 때 이게 통상 미국 10-year treasury rate하고 30년 모기지율하고의 차이가 한 1.5%에서 2% 정도 하거든요. 그럼 이 차이를 spread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year treasury is at 1.66% 그리고 지금 30-year fixed mortgage rate is 3.18%. 그러면은 spread가 1.52%죠. 그러면 이거를 the spread is 152 bips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spread가 비정상적으로 커질 때가 주로 뭐 리세션 같은 이 매크로 쇼크가 올 때인데 예를 들어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바로 그 직후에는 the spread was 2.7% or 275 bips. 작년부터 시작된 유동성 과잉 공급 이후에 주식시장만 호황이었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호황이었는데요. 주거용만, 이 residential만, 이 commercial real estate는 다 망했어요. 호텔, 리테일, 오피스 이런 데는 다. 그래서 이제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주택가격 급등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미국 부동산 버블 최고 호황기는 2008년 그 금융위기 바로 직전인 사실상 2007년부터 버블이 깨지기 시작했으니까 2006년이죠. 그런데 작년부터 2020년부터 지금 올해까지의 미국 주택 매매량이 그 부동산 피크였던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코로나 직후가 더 호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안 그래도 지금 초저금리 시대에서 금리가 아예 제로 수준이 되면서 이 30년 mortgage rate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이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넘치는 현금, 이 초저금리 모기지율,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이 입주 조건에 대한 변화, 다들 도시에서 나가려고 하는 그 트렌드, 굳이 회사 옆에 안 살아도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밀레니얼 세대를 보면은 이제 거의 모두가 30대에 들어섰어요. 내 집 마련을 하기 시작하는 딱 그 타이밍이고 아무튼 이런 현상 속에서 이제 2차적인 수혜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부동산 매매 플랫폼인 이 Zillow라는 기업이에요. Zillow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부동산 광고 포스팅으로 이제 광고 수익을 얻는 플랫폼이었는데 이걸 기반으로 확장을 해서 지금은 뭐 부동산 검색 엔진, 뭐 오퍼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 모기지 사업, 부동산 뭐 매매 자문, 그리고 또 이 Zestimate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주택 가격 추정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하고 이제는 플랫폼이 너무 커져서 지금 현재 미국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의 한 70%가 전부 다 이 Zillow 플랫폼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Zillow는 미국 전체 주택의 한 96%가 되는 거의 1억 3천만 개 정도 되는 주택 리스팅을 보유하고 있고요. 월간 유저만 해도 2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워낙 정보가 방대하니까 이 빅데이터를 가진 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죠.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개인주택, single family homes라고 해서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산정이 굉장히 어렵고 투명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불투명한 시장인데 그런데 이제 Zillow에서 이 적정 매매가 그리고 적정 뭐 렌트비, 임대 가격을 제시를 해주고 심지어 이 타임 시리즈로 이 시계열로 가격 추세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택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이제 매매가 많아지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 주가가 한 3배 정도 뛰었다가 그랬다가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지금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보면은 거의 60% 폭락을 했어요. 피크 대비.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Zillow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되는데 얘네들의 메인 모델은
홈 세그먼트라고 해서 이제 시장에 나온 이제 매물을 주택 매물을 큰 단위로 한 번에 몇천 개씩 직접 매입을 하고 약간 이렇게 조금씩 손보는 수준의 아주 미니멀한 리모델링을 하고 그걸 다시 재매각해서 이제 이윤을 얻는 그런 수익 모델인데 이게 지금 질로우의 총 매출의 50% 이상이에요. 원래 이런 거는 홈 플리핑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플리핑이라는 단어가 사실 커노테이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굳이 한국말로 표현하자면은 뭐 먹고 빠지는 이 earnings 때마다 질로우 경영진이 항상 PR을 할 때 자기들은 이제 플리핑을 안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뭔 소리야. 그 정확하게 바로 그걸 하고 있어요. 홈 플리핑. 이번 주에 월요일 아침 프리마켓부터 폭락을 했었고 지금 year to date 60% 이상 폭락을 한 수준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번 주에 질로우 CEO가 나와서 이제 더 이상의 매입은 없다. 더 이상의 주택 매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지금 공시를 보면 지난 2분기까지만 해도 3,800개의 주택을 매입했거든요. 사실 이들은 테크 기업이라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 사실 이 부동산 쪽 일을 보면은 이 중개 업무, 이제 집 상태 점검해야죠. 진짜 뭐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이런 거 다 인스펙션하고 그리고 직접 매입하고 acquisitions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하고 그러려면은 뭐 contractor, 뭐 construction workers 이런 거 다 필요하죠. 그리고 또 다시 이거를 원하는 매입자한테 매칭해서 팔고 재매각하고 이런 것들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생각보다 노동력이 많이 드는 비즈니스인데 중요한 건 이런 걸 다 할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Labor shortage라고 해서 노동력이 현저히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이 질로우 비즈니스를 보면은 얘네들은 스케일 플레이를 하는 애들이에요. 이 홈 플리핑이라는 거는 이걸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헐값에 사들여서 엄청 싸게 사서 이렇게 대충 좀 손보고 뭐 카페트 좀 뜯고 뭐 현관문 수리해주고 뭐 이런 거 비싸게 되팔고 그 스프레드를 먹어야 되는데 질로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양으로 승부하는 그런 타입. 한 번에 막 몇천 개씩 사들여서 그것도 거의 시가에 사들여서 리모델링 조금 해주고 그리고 약간 더 비싸게 되파는 그래서 아주 작은 차익을 얻는데 이렇게 아주 적은 마진이지만 그거를 대량으로 이제 스케일로 하니까 이제 수익이 되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주택 매입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갑자기 이 스케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는 지금 머리가 아픈 게 이제 경쟁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오픈 도어 테크놀로지스라고 이제 이번 2분기에만 미국 주택을 8,500개 이상 매입해가면서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컴페티터즈도 있고 원래 이쪽 부동산 업계를 보면은 이 스케일 플레이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진입장벽 자체는 높지가 않거든요. 그럼 다시 미국 주택 시장으로 돌아와서 질로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집을 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만큼 이 미국 주택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데이터가 많은 애들도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발표하는 하우징 관련, 미국 주택시장 관련 전망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번 주에 질로우가 발표한 공시자료를 볼게요. 여기 보면은 미국 평균 집값은 올해 말까지 작년 2020년 대비 약 20%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내에 약 14% 정도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 수요 공급 불균형 때문에 폭발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해서 이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수요가 폭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금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도 가장 숫자가 많은 코호르트가 89년에서 93년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인구가 지금 30대 초반에 진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이 지금 처음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first time home buyers들이 가장 많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구 분포를 보면은 앞으로 매년 1.3 million 가정들이 생기고 이들이 이제 가족이 생기고 가정을 꾸렸으니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집값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15% 20% 오른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숫자인데 그런데 다들 이렇게 어그레시브 하지는 않고요. CoreLogic이라고 또 부동산 데이터 집계하는 곳이 있는데 얘네들은 내년에 뭐 한 2.2% 정도 상승할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최근에 Freddie Mac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한 4%에서 5.3% 정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한다고 해요. 그리고 Wall Street Firms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6%에서 7% 정도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이 싱글 패밀리 홈 집값이 어쨌든 중요한 건 앞으로도 집값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고 이제 앞으로 금리도 오를 텐데 그러면은 무기지율도 오르고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겪고 있는 인력난, 이제 원재료값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주택 시장이 어떻게 솔루션을 찾아 나갈지 그리고 뭐 금리야 오르기야 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오르기야 하겠지만 이런 또 복잡한 상황에서 연준이 어떻게 타협을 볼지도 참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